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전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도 너무 추운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네, 정말 제가 속상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 뭐 이렇게 다 좀 여러 명하고 만나서 연말 분위기를 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명까지 9시까지 이렇게 좀 네. 제한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예, 모임 그렇습니다. 자체가. 네. 예.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이 되고요. 네. 식당이나 카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 제한이 됐는데 업종별에 따라서 9시에서 10시까지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국 동일 적용이고요. 4명. 그리고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경우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방역 패스 예외가 이제 PCR 음성, 그리고 18세 이하, 그리고 완치자, 접종 불가자 이 분들만 방역 패스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가 오후 9시와 오후 10시 기준인데요.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등은 9시까지고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 포함해서 전국 전면 등교가 도입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도 전면 등교를 겨울 방학 직전까지 중단을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유치원이나 소규모 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돌봄도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관심 많은 부분이 결혼식장인데 네. 결혼식장이 기존이 499명까지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라도 최대 29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한 40일 넘게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4명 또 영업시간은 9시까지를 제한해서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장 네. 이런 곳은 사실 갑작스럽게 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돼서 예, 저도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네. 주말부터 바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주말에 예약해놓은 숙소나 뭐 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많고 그래서 식당도 사실 손해고 식당에서도 뭐 환불하는 거에 있어서 그 갈등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좀 정보를 드리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 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이걸 1그룹이라 그러고 식당이나 카페 등은 2그룹이라 그러는데 1그룹과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고요.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가 되고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백신 접종자나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그래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연말 연시 좀 위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가급적이면은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취지가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을 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인원 제한을 다르게 두는데 네. 이번엔 연말에 이동량을 고려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뭐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 모임에서는 또 빠져서 네. 이거 형평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유 복잡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이 또 마지막이 아닐까 마지막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할 수 없어요. 따르죠. 예, 우리가 또 따릅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자, 이재명 후보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아들 리스크가 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가 장남 이모 씨 이제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보도가 오전 5시, 이렇게 오전 6시에 떴는데 오전 9시로 바로 사과를 인정을 하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장남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200여 개 정도의 글을 올렸고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고 이 글에 이제 불법 소지가 다분한 이제 도박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부분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예. 자식 가진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예.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어제 이제 뉴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모든 그렇습니다. 것을 인정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여기서 또 이 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또 취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박 혐의에 대해서. 네. 자,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200여 개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이러저러한 도박을 한 경험담 같은 것들을 이제 올린 건데 여기서 500불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이건 정확히 뭐예요? 본인이 그런 정말 그 돈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그 500만 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 돈을 어쨌든 사용해서 뭐 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는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게 확인하는 과정에 네. 있는 내용인데요. 예, 일단은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500만 원 뭐 벌었다. 뭐 503만 원 투자했다. 뭐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나온 해명인 것 같지도 않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게 게임머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시 환산해 보면 뭐 우리나라 현재 돈으로 12만 원 가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예, 그 부분도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게 게임머니보단 현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나이대라든지 20대, 30대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아, 합니다. 그래요? 예, 주변 뭐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빠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세대가 조금 많은 상황이고 이건 지금 사실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형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습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장남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온당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로서 후보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후보자 가족 검증 문제는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예.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처벌 당연히 달게 받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 측은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사과를 하는 건지 사과를 안 하는 건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이건 뭔가요?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뭐 이수정 위원장 네. 말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이게 네, 맞아요. 관계자들은 사실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에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서 공식 사과냐고 물어봤습니다. 연합뉴스의 그 인터뷰가 공식 사과냐고 물어봤더니 네. 사과에 공식 사과가 있고 아닌 게 어디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국민 눈높이에 미쳐 미흡한 것이 있기에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과 의향이라는 것이 사과할 예정이다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한 10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본인의 이력을 허위로 작성해서 본인의 뭐 강사든 뭐 어쨌든 이력을 만들어 놓고 쌓아온 커리어를 관리해 온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잘못을 따져서 한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답을 했다는 거죠. 예,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팩트 체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권발 정치 공세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계속해서 확인을 하겠다.
확인하고 나서 뭐 사과를 하든 말든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경력, 수상 경력 이런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실수라고 보는 입장이 큰 것 이걸 같습니다. 실수라고 봐요? 예, 지금 관계자들 입장 들어보면은 이걸 단순한 실수로 보고 그리고 첫 이력서와 그 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기 때문에 첫 실수에서 발생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력서 작성하는데 그냥 복붙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실수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어제 뭐 열린민주당에서도 나왔지만 재직증명서의 날인이 이제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관계자들도 이제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 그쪽에서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분이 본인이 어느 뭐 협회든 뭐 어느 단체든 이런 곳에서 자기가 경력을 쌓았고 재직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췄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류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제 조건에 맞춰서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이제 밝혀서 들어갔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네, 그것을 또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 다음 학교도 임용이 됐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초의 것이 가짜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예, 제일 최초에 그 재직했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그 학교에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는 아예 그 협회는 설립된 적도 없었고, 예, 재직증명서의 양식도 다르고 그 협회 도장도 없었던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없을 뿐더러 학생들, 그 자격 없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학생들은 도대체 뭐가 되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미안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력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 이게 상도 그렇고. 실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네. 삼성미술관 전시 이력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도 그것도 이게 진짜 특이하더만. 예. 이게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분당 삼성플라자 미술관. 삼성 플라자가 삼성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네,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지금 이력서에 나오는 내용이랑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보인 것으로 봤을 때는 사과를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뭐 팩트 체크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력에 삼성 미술관에서 전시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적어서 냈어요, 본인 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 미술관에 확인해봤더니 우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네.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 확인을 다시 해봤더니 삼성 미술관이 아니다. 네. 삼성 프라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벽에다가 몇 개 네, 맞습니다. 올려놓고 전시했던 거다. 그러면 삼성 플라자 벽에 걸어놨었다 이렇게 써야지 왜 삼성 네. 미술관이라고 네, 써놓느냐.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거짓말 쓴 건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사과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남편인 대선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왜 뭘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더 잘잘못을 그때 가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예정이고 고발을 통해서 이게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행동이, 이분의 말이나 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까지 합니다. 네, 한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